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여러분들과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주식 트렌드 50분 동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이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체크 그리고 종목들까지 함께 공략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을 바라보자면 미증 시와 우리 증시 약간은 다른 흐름으로 흘러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책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방산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리기판 관련주, 식품 관련주들까지 수급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 사실 우리 시장을 본다면 내 계좌의 종목들은 오르지 않는 조금은 아쉬운 시장이 계속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저희 전문가님과 통해 이 공략주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해 보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문자 통해서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정석이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공략주 그리고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시황 체크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이러한 다양한 이슈 체크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차트상으로나 안정적으로 리스크 적은 종목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통해서 함께해 보시면서 오늘의 공략주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바라봤을 때 현재 강하게 올라오는 섹터보다는 앞으로 바라봤을 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공략주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내 종목에 대한 진단까지 여러분들 꾸준히 체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현재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이러한 시장은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해 보시면서 이러한 다양한 시황 체크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50분 전까지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받는 사람의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이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 이 시장에서 정말 리스크가 많이 움직이고 있고 수급이 좀처럼 붙지 않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내 종목에 있는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은 오르지 않는 정말 힘든 장세가 지속돼 오는 와중 저희 주식 트렌드와 함께 하셨더라면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종목들로 강한 수익률로 함께 할 수가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12.9%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 오늘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저희가 여러분들께 공략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도 저희가 일주일 만에 12% 넘는 상승률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월 7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신화콘텍이라는 종목이었고 이 종목은 또 단기간에 수익 챙겨갈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14% 넘는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면서요. 14% 넘는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표가까지 저희 전문가님이 정해주시면서 칩셋 미디어 25% 수익 달성할 수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정말 다양한 많은 종목들을 남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말 필요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공략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공략주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꾸준하게 체크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공략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정석이라고 저희에게 2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23일 날 저희가 생방송 공략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42.6% 수익 달성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고요. 솔브레인 홀딩스 이거는 정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4월 23일 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4월 23일 날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해 주셨더라면 이 솔브레인 홀딩스 사실 한 종목으로 100% 수익 달성하기 정말 어려운데 저희는 그 점을 해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정말 시장에서 필요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체크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2차 매수가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이 종목은 100% 수익까지 달성할 수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들로 가운데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생방송 50분 동안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월요일 여러분들과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주식 트렌드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정석 전문가님과 함께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월요일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장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 월요일 시작하는 만큼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오늘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네. 어쨌든 오늘 활기차게 시작해야 되니까 오늘 시장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오늘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 가운데 비트컴퓨터가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5월 13일에 네. 방송에서 네. 이렇게 진행하는 지금 월요일 네. 방송에서 추천드린 종목이고요. 천천히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선은 비대면 관련주 중에 이제 대장주죠. 네. 비트컴퓨터가. 네. 물론 이제 의료 파업 이슈로 단기적인 그런 강한 흐름이 나왔었지만 이 비대면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 일상에서 이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네. 누려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아직 비대면 시장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던 그런 타이밍에서 의료 파업 관련 이슈가 생기면서 조금 그게 앞당겨진 그런 느낌이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료 파업이 물론 이제 장기화되면서 좀 섹터 수급이 빠졌었지만 그 빠졌었던 그 타이밍에서 이 가치를 생각해서 이거는 좀 천천히 모아가도 된다. 그냥 모아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5월 13일에. 그리고 네.
자, 5월 13일 요 포인트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네. 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 이후에 또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천천히 천천히 모아가도 네. 되는 종목이다. 네. 예. 차익 실현을 여기서 일부 했다면 다시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좀 흐름 빠졌을 때. 네. 예, 그렇잖아요. 이제 5월 13일에 추천드렸던 날 기준으로 봐더라도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저가 부근이죠. 네. 예, 그리고 저번 주부터 강한 흐름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나왔어요. 오. 비대면 관련주가 뭐 지금 크게 관심 맞아요. 받는 섹터가 네.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이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는 거. 오. 그러니까 그 가치적인 거죠. 네. 섹터 가치적인 그다음에 종목 가치적인 그런 이유로 이제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건데 자, 좁은 틀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좀 넓게 바라보면은 뭐 여전히 좀 크게 반응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차트나 어떤 종목이나 이렇게 관점을 달리해야 돼요. 우리가 목표하는 구간이 어떤 종목은 5%가 이제 부담스러운 네. 수익 구간이 될 수 있고 네. 어떤 종목은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가 될 수 있어요. 네. 기존에도 뭐 그런 종목 뭐 400% 이상 간 종목도 있죠. 물론 제가 뭐 400%까지 보고 파세요라고 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네. 네. 그렇듯이 이 종목은 좀 넓게 물론 이제 1차 매수, 1차 매도 구간은 좀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만 네. 좀 2차 목표가 이런 부분은 좀 길게 바라보면서 꾸준히 사고 팔고 이렇게 하기에 괜찮은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결과 나온 모습이고요. 네. 네. 당연히 뭐 손해 보신 분, 손실 보신 분들은 뭐 많이 네. 계시지 않겠죠. 네, 네네. 맞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사실 5월 13일 날 여러분들께 공략 드렸던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 관련주로 사실 시장에서 섹터적으로 부각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종목을 공략 직후에 수익까지 연결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 여러분들도 차트상으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저희 전문가님께서 섹터 가치적인 종목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종목들,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닌 현재 우리가 저평가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도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50분 동안 열어놓고 있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정석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의 또 시황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네네. 미증시부터 한번 바로 체크해 볼까요, 전문가님? 지난주 미증시 보면은 네. 뭐 다우 지수는 좀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네. 나스닥의 경우는 좀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네.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량주 위주의 엔비디아 중심의 그런 네. 상승세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증시 자체는 제가 이제 흐름 잡아드렸던 그대로 우상향이네요, 엄청나게.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튀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음. 네,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고 네.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좀 진행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네. 매번 좀 예상을 해드리거든요. 맞아요. 여러 가지로 네. 뭐 지표 결과라든가 네. 아니면 뭐 유가 유가, 흐름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오늘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네. 6월 음. 미국의 지표 약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음. 이 부분 잡아드렸었죠. 맞아요.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연준의 비둘기 신호. 자, 지표가 악화되니까 연준이 점차 이제 비둘기적으로 통화 완화적인 그런 발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사전에 잡아드렸던 내용이고, 자, 이로 인한 미증시 단기 추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단기로 강한 흐름. 네.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네. 이 부분은. 그리고 유가의 반등 포인트 그리고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 구간이 WTI 기준 네. 70에서 75불 사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3불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반등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애플의 단기 추가 상승이 일시적으로 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은 이미 좀 어느 정도 나타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6월은 지표가 약화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PI가 지난주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축소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네. 자,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생산자가 판매하는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그런 지표로서 물가에 대한 선행하는 성격을 가지는 지표예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로 인해서 이 지표가 나타나기 전이죠. FOMC에서 파월 의장은 하락한 그 이외에도 좀 일부 약세를 가졌던 그런 네. 지표 결과에 따라서, 자, 내가 나중에는 점도표는 좀 낮추겠지만, 그러니까 금리나 횟수는 좀 낮춰서 생각을 하겠지만, 지표 결과에 따라서 내가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오. 이 얘기는 네. 지표가 좀 약화하는 흐름이 가지면은 네. 내가 금리 인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오. 그러니까 점도표라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언제 시작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 발언이 나타났고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점도표라는 발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데 점도표라는 거는 그냥 뭐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 하지만 난 대응한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6월은 연준이 양적 긴축을 완화하는 그런 조치를 시작하는 시기예요. 네. 자,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연준은 다음 달에 발표되는 네. 6월 지표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6월 지표 흐름은 7월에 발표가 되죠. 네. 그 흐름에 따라서 통화 완화하는 그런 태도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오. 왜 그러냐면은 양적 긴축을 완화했어요. 미국이. 네. 그렇죠? 연준이 완화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봐야 돼요. 이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네. 축소를 했으니까 통화를 완화했잖아요. 그렇죠. 우회적으로 금리 인하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완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를 6월에는 좀 지켜봐야 돼요. 오. 그 이후에는 이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연준이 물론 원하는 거는 그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죠. 네. 지표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강한 경제가 유지되는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네. 오랜 기간 골디락스 존에 머무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지표가 악화된다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조금 다시 더 막 악화겠죠? 환호하면서 올라갈까요? 아니죠. 그렇죠. 네. 반대로 생각을 해야죠. 전문가님께 배웠습니다. 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자, 지표가 악화된다는 거는 경기 침체의 신호예요. 경기 침체의 신호가 나타난 이후에 그에 맞춰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 흐름에는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존에도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지난 3월이죠. 3월 21일 이전에 한참 전부터 3월 21일은 미증시가 약세로 전환하는 포인트다. 네. FOMC. 네. FOMC 이후로. 왜냐하면 3월이 워낙 강하게 네네. 집중했던 기간이거든요. 금리 인하를. 네. 3월이면 금리 인하 한다. 맞아요. 굉장히 초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기대시 무너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3월 그 FOMC 진행 이후에는 약세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꽤 강한 하락 흐름이 나타났죠. 계속 상승만 하다가 네네. 장기간 상승만 하다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네. 근데 6월도 생각해 보면은 6월도 우리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던 시기였어요. 네, 강하게 맞아요. 3월처럼. 네. 근데 6월은 다를 거라고 했죠. 네. 제가 6월은 3월 같은 흐름이 아니다. 음. 이거는 추가성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나타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빠져요. 오. 계속 올라가요. 네.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왜 그러는지. 음. 기존에는 그 강한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 지금은 이제 지표가 점차 악화되면서 한 번 더 이제 강한 상승이 비증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기존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고 금리나 기대감이 강하게 발생하면서 한 번의 흐름은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현재 사실 우리가 시장을 또 바라봤을 때 이 미증시의 시황을 계속해서 체크해 드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 전문가님께서 다양한 지표라든지 현재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좀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6월 미국의 지표 약세 흐름과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신호, 그리고 현재 미증시가 단기적인 추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 언급드렸었고, 또 유가의 반등 포인트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또 언급을 해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증시가 흘러가는 게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 국내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미증시의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도와드리면서, 이러한 미증시 체크 그리고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이러한 시황 체크까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시황 체크 나도 계속해서 좀 받아보고 싶어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내용은 정석이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요,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네. 그 예언이라고 하시면 제가 무슨 예언가 같아요. 예언이 아니고 분석입니다. 네네네, 분석. 분석을 네. 통해서 이렇게 예측을 해드리는 거죠. 예상. 네네, 예상. 확률 높은 네네네네. 예상을 해드리는 거지. 저 예언가가 전문가님. 아닙니다. 이게 자주 맞춘다고 해서 네네네. 이게 예언가가 아니에요. 그쵸, 그쵸, 막 그쵸. 점봐가지고 막 신기가 있는 게 아닌. 네, 무슨 뭐 무슨 씨처럼 저는 막 좀 신기해요, 전문가님. 그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막 찍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석을 해드리는 거지.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국내 시황 잠깐 보기 전에 그 유가 반등 포인트에 대해서 좀 언급을 도와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저번 주에 제가 보니까 유가 반등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이에서 예언한 게 나타났죠. 아니라 이렇게 분석을 분석이죠. 통해서. 그것도 네. 설명 다 들었어요. 방송에서. 네. 왜 여기서 반등해야 하는가. 네. 그렇죠. 신기하더라고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유가가 네. 빠지면은 네.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셰일 오일하고 셰일 가스를 네. 채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층이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감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유가가 줄어들면. 네. 그러니까 반등을 하는 건데 차트적인 분석과 함께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지. 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뭐 70불부터 75불 사이에 반등할 것이다 하고 네. 예언한 게 아니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상을 해드린 거죠. 예상을. 네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점도 여러분들과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도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국내 시장도 한번 바라봐야겠죠? 전문가님, 국내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국내 시장 뭐 좀 많이 다르죠. 네. 미증시하고. 네. 지난주 보면은 지난주 국내 증시, 코스피는 일부 상승이 나타났고, 코스닥은 뭐 어느 정도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지지난주에는 물론 이제 강세, 제가 잡아드렸던 포인트에서 네. 그런 상승이 나왔지만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는데,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그런 국내 개별적인 그런 호재, 이게 막 정치적인 분쟁으로 더 리스크가 커지면서 네.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자, 핵심 이슈, 최근 국내 증시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죠. 영일만 시추 관련. 맞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막 뭐 이상한 말들이 맞아요. 많아요. 이게 뭐 무슨 점쟁이 가깝고 예언을 했다. 예언을 했다. 예언을 한 거다. 이거 사기극이다. 막 이런 맞아요. 말부터 해서. 자, 근데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투자자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이 이슈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걸 네. 봐야죠. 이 사실 여부가 나 이거 사실이 아닌 것 같아. 나 무서워서 투자 못 하겠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맞아요. 이슈는 이어진다. 분명히. 네. 왜? 사실만으로 주사위는 이어지지 던져졌어요, 않으니까. 이미. 네. 던져졌어요. 이거 되돌릴 수가 없어. 엎어진 물을 뭐 어떻게 그쵸? 되돌려요? 그렇죠. 추진해야 돼요, 이거. 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급이 오르고 빠지고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흐름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구간만 잘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투자자로서. 지금은 살짝 빠진 상태죠. 지금은 이제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장만 말씀드릴게요. 네. 직접 관련주.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조금 이제 좀 부진한 구간이다. 네. 혼조세를 가지는 그런 네.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준비한 알겠습니다. 섹터가 안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그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야 간에 서로 상반되는 정책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던 상황에서 영일만 이슈가 나타나는데 와, 이거 사기다. 막 이상한 소리 막 나오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막
이것 때문에 차익 실현도 나오고 증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거의 뭐 국제 왕따 수준, 국제 왕따다 이거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막 증시가 너무 부진하게 이제 흘러왔었죠. 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반등 포인트 잡아드렸잖아요. 맞아요. 지지난주부터는 반등 나온다. 네.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 흐름만 잘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구간에 대한 분석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증시만이 최고다. 계속 상승만 하니까 난 미증시만 투자할 거 하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구간은 고점 부근이에요. 구간이죠. 미증시는. 하지만 국내 증시는 너무 악화돼 있어서 네. 뭐 쉽게 이런 거예요. 뭐 더 빠질 게 없다. 오. 더 빠질 게 없다. 너무 엉망이라 이 리스크들은 개선 여지만 있는 상황이지 네. 여론도 마찬가지고 개선에 대한 여지만 있는 상황인 거지 네. 더 악화되긴 어렵다. 또 경제적인 그런 지표 흐름 우리나라 수출의 1분기의 그런 회복세라던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구간이 네. 전반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저점 구간이다. 네. 물론 이제 단기 흐름은 막 혼조세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그렇다. 그리고 또 올해 잡아들였던 게 올해 하반기까지는 코스피 3,000포인트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다. 이거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어요. 오. 네네. 네.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작년 말에 코스피 3,000포인트 얘기했을 때 아무도 공감 안 했어요. 맞아요.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올랐잖아요. 네,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쨌든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그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간인 것은 사실이고 네. 그 흐름이 그냥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자세한 그런 상황 좀 말씀드려 볼 텐데 네. 자, 금통위의 경우 자, 이 리스크가 발생하는 이유 좀 말씀드려 보면은 네. 금통위에서는 내수 상황이 지금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수출은 강세지만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호황인데 중소기업들 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네. 중소기업들은 좋지 않아요. 맞아요. 내수 좋지 않아요. 그냥 다만 수출 회복세에 따라서 지표가 일부 반등한 건데 그거 가지고 우리 내수 시장이 참 좋다 이러고 있으니까 네. 여기 내수 시장이 좋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금리 인하 못 하겠네. 네.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이게 또 이제 증시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강한 매파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이 금리 인하를 선행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쵸, 얘기거든요. 부담스럽죠. 우리가 올리면은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적어도 완화적인 좀 그런 희망을 주는 발언이 나와야지만 국내 시장에 내수 시장에 어느 정도 그 활기가 좀 나타날 수. 이게 심리적 영향도 많이 받아요. 그쵸. 이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예,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아무튼 이 매파 기조로 인해서 좀 증시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또 두 번째, 자 민주당에서는 자 민생지원금 25만 원 전 국민에게 다 뿌리겠다. 13조 원을. 네. 네, 이거 너무 포퓰리즘 아닙니까? 그니까요. 네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나? 이거 이게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죠. 너무 웃기더라고요. 10분의 1이면 동일한 이- 시추가 가능하다. 안 됩니다. 이게 경제 방송이기 때문에 의견이 있다. 저의 생각. 네.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음. 그러니까 단순한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포퓰리즘성 정책이 아닌가 약간 의심이 되는 네. 아닌가? 아니 말고 그런가? 네.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한쪽은 강한 매파기죠. 한쪽은 돈을 다 뿌리자. 이게 서로 상반되니까 둘 다 리스크예요. 그쵸? 이런 해석이 되면서 증시에는 당연히 안 좋게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13조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시장이 풀리면은 그거는 이제 화폐 가치가 훼손이 되는 네.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게 되면은 더 이제 강한 긴축을 네.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쵸?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지금 뭐 그럴 때가 아니라 금리 인하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네. 지표 안정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 네. 자 그리고 이게 뭐 지난 정권 때 사실 네. 실패했던 그 정책이에요. 아. 이렇게 민생지원금이라는 게 코로나 때 우리가 그렇죠. 비슷하게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더니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너무 많고 이게 회수되는 게 한 30% 남짓? 30%? 이거밖에 안 되니까 경제 효과가 이 투자에 도움이 대비해서 돼야 되는데. 부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는 선별적인 정책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다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되겠냐 이거죠. 예. 그리고 네. 되겠냐 이거죠. 네.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네,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다만 여론조사 결과 이게 좀 반대하는 의견이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도 서로 부딪히는 강한 정책들도 서로 이제 완화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완화된다는 것은 리스크가 같이 완화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금투세가 있겠는데 금투세도 논란이 많죠. 이거 뭐 그쵸? 추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참 우리나라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네. 그걸 뛰어넘었다고 했잖아요. 네.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거기다가 금투세를 딱 추진하잖아요. 진짜 기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러게요. 날라다니라고 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만보다 더 강한 그런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의 추진 여부 이것도 굉장히 좀 지금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네. 여기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이제 야당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것 네. 또한 이제 리스크로 작용하는 거예요. 서로 상반되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완화되고 있다는 거는 반등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반등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히 짚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적인, 정치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크게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반등의 기회만 남았다라고 보시고 현재 우리가 또 이러한 반등의 기회 때 담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50분 동안 저희 문자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정석이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이런 시장 어떻게 읽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또 국내 증시 그리고 미증시까지 바라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또 바라봐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공략 테마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 테마 어떤 테마일까요? 제가 사실 이렇게 단기 테마는 좋아하지 않아요. 음. 아시겠지만 뭐 이슈되고 있는 거는 들고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다른가요? 네, 오늘은 바로 저 이제 석유 가스전 관련주. 오, 네, 요거 가져왔습니다. 네, 왜 가져왔냐면 네, 빠졌으니까 빠졌으니까 가져왔습니다. 네, 맞아요. 수급이 좀 많이 자, 빠졌죠. 우선은 조금 더 지금 이슈 말고 조금 더 원리적인 부분을 볼게요. 네. 자, 아까 말씀하셨죠. 네. 최근 미국의 그 원유 재고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유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감소하는 추세이고, 자, WTI 기준 반등 포인트 잡아드렸었고 반등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유가 관련주에 호재가 되는 내용이죠. 유가가 상승하는 거는 네, 기업 이 섹터 전반에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진 상황에서 국내 개별 강한 재료가 발생한 것 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반응이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 이 부분 또 한번 짚어볼게요. 최근 이슈, 자, 영일만 시추 관련 발표로 관련주의 그런 폭등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제가 추천했던 포인트가 석유 가스 관련주들 추천했던 게 언제 기억하세요? 사실 4월 정도였나요? 그렇죠. 네. 4월에 추천드렸어요. 네. 이슈가 있기 전에. 네, 왜냐하면 그때 유가가 네, 저점이었으니까. 네, 4월에 집중해서 이 에너지 관련, 그죠? 유가, 그다음에 가스 관련, 그다음에 동반 같은 경우에는 해운 관련주죠. 네. 다 이게 수혜를 받는 유가 흐름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미리 추천했던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쵸? 저희는 준비된 4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영일만 이슈가 나타난 것뿐이지. 그렇죠. 제가 영일만 이슈를 알고 든 건 아닙니다. 이게 네. 또 예언자 뭐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이런 썰이. 예언자 아닙니다. 이게 준비된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네. 항상 준비. 그러니까 이슈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저점이네. 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좋은 결과가 하나씩 따라오는 거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확률 높은 수익을 가져가려면 이렇게 준비를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정치권 분쟁이 격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격화되면서 영일만 시추 관련 예산안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요.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은 차후에 이거 추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어? 왜냐하면 해외 기업을 유치하면 돼요. 오. 근데 해외 기업을 많이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우리가 가져가는 국익은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오. 이게 그러니까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 버리면은 우회적인 방법도 있긴 해요. 그러면은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상승이라는 거예요. 아. 이러나 어쨌든 저러나 실행이 수위는 된다. 나온다. 그리고 이 개발이 5년이잖아요. 네. 이게 20% 확률로 이게 5번 팠는데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안 나오든 나오든 간에 5년 동안 어쨌든 지속되는 기대는 장기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네. 테마다 이렇게 이해를. 다만 지금은 이게 막 별의별 말들 다 나오면서 막 안 될 것 같이 예산안도 통과 안 해줄 거야 막 맞아요. 이런 말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수급이 빠지는 건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투자자잖아요. 이게 되든 안 되든 무슨 상관이요. 될 것 같고 5년 동안 한다는데 그러면 이게 이슈가 계속 간다. 그쵸? 이렇게 바라보고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자, 정부와 석유공사는 앞으로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을 계획입니다. 네. 요거는 확정된 부분이고요. 여기서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들 투자 유치가 얼마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이득을 가져갈 수 있고 덜 가져갈 수 있고 네. 요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죠. 더 가져가냐 덜 가져가냐 요 차이인데 이거 진행 안 될 수 있어. 나 안 할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준비된 자 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를 네.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진행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자, 실제 유치가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어쨌든 이 이슈 계속 갑니다. 이거 뻔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쵸. 이렇게 들으니까 뻔하죠. 분명히 이거는 장기 이슈이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져온 건데 추천주 같은 경우는 좀 구간을 좀 봐드릴게요. 오. 네네. 그렇게 구간을. 조금만 봐드릴게요. 조금만 네네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러한 석유, 가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저희 전문가님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약을 도와드렸습니다. 4월 2일 날, 또 4월 9일 날, 4월 11일 날 여러분들과 공약을 도와드리면서 한국석유, 동방, GSE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공약을 도와드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익까지 달성할 수가 있었고 또 저희가 공약 이후에 이러한 영일만 이슈까지 나와주면서 추가 상승까지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준비된 자가 이렇게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현재 사실 이러한 영일만 이슈로 인해서 또 리스크가 나와주고는 있는데 이렇게 수급이 빠졌을 때 5년 동안 진행되는 영일만 이슈에 또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공약주 여러분들과 함께 공약을 도와드릴 테니까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정석이라고 2글자 보내주시거나 이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공약 테마에 대해서도 살짝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의 종목 저희 전문가님께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공약주 어떤 종목인가요? 자, 오늘 가져온 공략주는 한국석유입니다. 한국석유. 네네, 직접적인 관련주죠. 그렇죠? 네, 이번 이슈에. 저희가 또 115%의 수익을 달성한 종목이었죠?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추천했던 종목인데 네. 구간이 다시 또 이제 좋은 구간이 나타나서 네. 오늘 가져온 건데 그 전에 한국가스공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직접 관련주 중에 한국가스공사가 더 이제 직접적인 네. 그런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테마의 그 수급 흐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는 말씀드렸어요. 한국가스공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일부 나타나다가 계속 상승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게 이번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 기업의 가치는 높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타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추가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좀
놓쳤다. 막차를 놓쳤다. 네. 지금은 좀 놓쳤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또 이제 매수 구간 나온다면 몰라도 지금은 긴 담기는 좀 부담스럽죠. 큰 관점에서 보더라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지금 구간이 지금은 들어가기 좀 어렵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석유를 오늘 가져왔는데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굉장히 간단한 건데 오늘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오, 팁. 굉장히 핵심 네. 팁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6월 3일 월요일에 이제 발표 나면서 상한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틀 연속 상한가가 가고 다음 날도 강한 흐름이 나타나다가 빠졌어요. 네. 자, 이슈가 발생하면서 나타난 저점과 고점의 절반까지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 테마 흐름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가치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들어가도 됩니다. 이 구간은. 오. 근데 빠지는 것도 생각을 당연히 해야겠죠. 우리가 오르는 것만 생각할 수 없잖아. 네네네.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너무 이렇게 또 단순하게 네. 들으시면 안 되고. 네. 자, 절반까지 빠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1차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물론 이제 반등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우리가 또 그 정치권 분쟁 나타나고 막 이번 주에 또 격화되고 하면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또 뭐 갑론을박 나타나고 막 하면서 또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럴 가능성도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절반 구간에서는 재료가 살아있는 섹터는 종목은 들어가셔도 된다. 1차 매수 관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일부 비중만 들어가셔도 되겠고 자, 이것도 좀 길게 볼게요. 네. 길게 보면은 자 한국가스공사랑은 좀 차트가 많이 다르죠. 그쵸. 이때 보면은 21년도에 강한 흐름 나타났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반복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때 언제냐? 21년도부터 시작된 이런 강한 상승과 하락의 그런 흐름. 그러면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대박이죠. 대박이었죠. 대박이었죠. 대박이죠. 근데 왜 이렇게 기다리는 매매를 잘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수익이 하루 이틀 만에 나야 됩니까? 네. 그런 수익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는 경우에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10개 중에 한두 개 빼고는 다 손실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추격하는 매매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투자에서 주식 네.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남고 시청자분들이 이 주식 투자를 이어가고 인내심 있게 네. 이어가고 네. 마라톤이죠, 마라톤. 주식은 그렇게 하려면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구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긴 관점으로 보면은 분명히 지금도 높은 구간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6월 이번 달 바로 뭐 지난주죠.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여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구간이 나타났지만 네. 지금 구간이 절대 높은 구간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 여기서 더 보수적으로 한번 볼게요. 저가 부근을 자 여기서 정치권 분쟁이 너무 격화돼가지고 이게 만약에 빠진다. 네. 빠지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네네. 했잖아요. 네. 빠질 확률이 1, 2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빠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14,500원, 14,000원, 14,500원, 죄송합니다. 14,000원 정도 부근에서 네. 굉장히 또 강한 지지 구간이 발생이 돼요. 오. 그러니까 나눠서 모아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14,000원이면은 지금 구간으로부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0%가 됩니다. 오.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쵸. 파란불 막 마이너스 1%만 돼도 막 무서운데 손이 네. 떨리고 막 네. 하는데 그럼 주식 투자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못 해요. 기회를 가질 수 없어. 네. 그런 사람들은 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도 나는 이거 계속 담아간다. 나는 좀 장기적으로 볼 거다. 응? 좀 물려도 됩니다. 이런 종목은 가치가 뚜렷하잖아요. 네. 재료가 뚜렷하잖아요. 유가도 반등한다고 하잖아요. 네. 사야죠. 사도 됩니다. 이런 종목은 사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 빠지면 난 모아갈 거야. 이런 종목을 하나 택해놓고 이 꾸준한 매매를 1차 매수, 1차 매수 반복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가져가고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2차 매수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강하게 해버리고 네. 이런 매매를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섹터에만 투자하는 한 종목만 딱 내가 모든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네. 이런 것도 절대 하면 안 돼요. 오. 섹터별로 네. 나눠야 됩니다. 투자금을. 그렇죠.
나눠서 최대가 그러니까 워렌 버핏 투자 기재죠. 워렌 버핏도 10개 이내의 종목에서 매매를 해요. 그렇게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네. 10개 이내의 종목. 근데 투자자분들 우리나라 평균 투자금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2천만 원 남짓 되거든요. 네. 평균적인 투자금이. 근데 종목이 어떤 분들은 막 50개, 60개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와. 이게 이러니까 네. 수익이 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네. 1% 수익 나면 팔아버리고 마이너스 나면은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본전 오겠지 하면서. 네. 그러니까 함부로 수익도 확정해서는 안 되고 손실도 확정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네. 어쨌든 섹터별로 나눠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동일 섹터의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네. 이런 매매를 하면은 같이 오르고 같이 빠지잖아요. 어떻게 팔아 이거를? 그렇죠. 그죠? 한번 그런 강한 흐름이 나올 때 그 중에 좋은 종목들만 강한 반응을 할 텐데 우리가 그러면은 각 섹터별로 좋은 종목만 모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종목 드렸잖아요. 네. 항상 드리고 있잖아요. 네. 물론 제가 그렇다고 막 종목 이게 막 포트 보면은 종목 뭐 남발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수 맞아요. 있는데 저 종목 안 드려요. 맞아요. 정말 정말. 지난주에 월요일 방송에서 네. 하나 드렸어요. 네. 오늘도 지금 하나 드렸죠. 네, 제가 일주일에 맞습니다. 하나씩 드리고 있어요. 그쵸? 지금 안 드려요 종목. 섹터별로 하나씩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구간에 대한 그런 참고만 좀 하셔서 사고 팔고 하시면은 수익 다 따라옵니다. 다만 일희일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뭐 5% 났다고 지금 같은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 마이너스 5% 났다고 이건 일일비 해버리면은 매매를 못 한다는 겁니다. 범위를 좀 넓게 보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구간을 좀 넓게 보고 내가 대응하는 구간도 좀 더 여유 있게 보고 이런 안 좋은 장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흐름에 맞춰서 그랬을 때 우리가 안정적인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좋은 수익이라는 결과를 꾸준히 이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픈드렸는데요. 한국석유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4월 달 초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115% 이상의 수익률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사실 석유가스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지금 최근에 이슈인 영일만 시추 관련한 발표로 인해서 급등이 나와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석유가스 관련주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시기는 저희가 4월 달 정도였거든요. 이러한 이슈를 예상하고 여러분들께 공략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석유가스 관련주를 바라보자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슈로 또 우리가 급등이 나와줬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련한 이슈로는 좀 다양한 리스크로 인해서 좀 수급이 빠진 모습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향후 5년간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좋은 종목인 만큼 우리가 분할 매수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공략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짝 힌트를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그런 힌트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하단 보시는 것처럼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정석이라고 2글자 저희에게 보내주시거나 이게 어려워요. 어떻게 들어야 될 거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유가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아직까지 상승이 나와주지 않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로 가운데 여러분들께 오늘 공략해드렸던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번 주 시작하는 월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주식 트렌드였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